네, 알고리즘 수업입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트링 매칭 알고리즘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요번에 다룰 알고리즘은 보이어 무어라는 알고리즘이에요. 보이어와 무어가 제안한 보이어 무어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이틀밖에 안 됐지만 까먹으셨을까봐 스트링 매칭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하자면, 스트링 매칭은 좀 긴 어떤 텍스트가 있을 때, 긴 텍스트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패턴 단어를 다 찾아내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문서에서 단어를 빠르게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 문제 정의로 보면은 입력으로는 문자열 A와 문자열 P가 주어지는데, A는 길이가 N이고 문자열 P는 M입니다. 근데 여기서 M이 N보다 훨씬 작다.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으로는 이 패턴 문자열과 일치하는 A의 부분 문자열의 위치를 출력하는 게 이 문제의 출력이에요. 그죠? 좀 말이 살짝 이상했는데, 아무튼 요런 이제 전체 문자열 중에서 패턴이랑 일치하는 부분 문자열의 위치를 출력하는 게 이 스트링 매칭 문제의 목적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알고리즘 하나 볼 거예요. 이제 보이어 무어 알고리즘을 볼 건데, 보이어 무어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나서 호스풀이라는 사람이 이 보이어 무어 알고리즘의 좀 간소화된 버전을 제안했어요. 근데 요즘 현대에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오리지널 보이어 무어 알고리즘보다는 보이어 무어 호스풀 알고리즘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이 알고리즘을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 먼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조금 코드까지 그리고 예제까지 해서 자세히 살펴볼 거고, 보이어 무어 알고리즘은 그 아이디어 정도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어 무어 알고리즘 자체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키 아이디어 정도만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이어 무어 호스풀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보이어 무어 호스풀 알고리즘의 의의는, 사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KMP 알고리즘 있잖아요. KMP 알고리즘은 어쨌든 전체 문자열의 길이가 n이라고 하면, 패턴 문자열의 길이가 m이라고 하면, 어쨌든 m이랑은 상관없이 5의 n만의, 그러니까 세타의 n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스트링 매칭 문제를. 그죠? 물론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n 더하기 m만큼이지만, m은 이제 짧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만큼이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최악의 경우에도 어쨌든 전체 문자를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왠지 느낌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죠? 맞죠? 전체 문자를 다 봐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도 운이 좋은 경우에는, 최선의 경우에는 5의 n보다 더 빠르게 매칭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보이어 무어 알고리즘의 좀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5의 n보다, 그러니까 세타의 n보다 더 빠르게 매칭할 수 있을까?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항상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조금 나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보통의 경우, 평균적으로 혹은 이제 최선의 경우에는 5의 n보다는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보이어 무어 알고리즘의 의의예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배드 캐릭터 룰이라는 게 있어요. 배드 캐릭터 룰, 여기서 제안하는 건데, 이 룰을 가지고 불필요한 비교를 건너뛰는 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은, 이 문서 문자열 A가 주어졌을 때, 이 A 문자열이랑 이 P 문자열이랑 매치되는 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매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 마지막 문자열 있죠. 마지막 문자를 보고, 이 마지막 문자를 기준으로 좀 건너뛸 수 있는 애들은 건너뛰자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예시를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A 문자열이 쭉 있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TIGR, 타이거라는 이런 문자를
여기서 찾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쭉 앞에서부터 쭉 온 상황이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 앞에는 뭔지 모르겠고 어쨌든 여기 마지막 문자를 보니까 얘가 B예요. B. 근데 B는 보니까 지금 T, I, G, E, R에 어느 곳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단 얘기는 얘가 한 칸 이동을 해도 절대 매칭이 안 될 거고 두 칸 이동을 해도 절대 매칭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요 문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패턴 문자열에 이 B라는 문자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죠? 그렇단 얘기는 우리가 요거를 한 칸씩 이동할 게 아니고 얘랑 얘랑 매칭이 만약에 안 됐으면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애가 B면 그러니까 여기 P에 없는 문자면 그럼 이렇게 그냥 5칸 건너뛸 수 있죠. 그죠? 요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뭐 이럴 때만 건너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좀 더 그 고급 기술을 사용해서 적당한 만큼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문자 A 문자열이 쭉 이렇게 있고 P 문자열은 마찬가지로 타이거입니다. 그리고 쭉 앞에서부터 탐색해서 쭉 오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또 여기 마지막 문자를 보니까 얘는 I예요. I. 그죠? 근데 여기 타이거는 I가 있죠. 그러면 앞에 전략으로 5칸 건너뛰는 그런 일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건너뛸 수 있죠? 여기 I가 여기 있다는 걸 우리가 미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I가 여기 있으니까 이 I가 존재하는 부분까지 건너뛰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가 매칭이 안 됐고 맨 마지막이 I면 그러면은 이 I가 존재하는 부분까지 이 P를 건너뛴다. 요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다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 P와 지금 매치하고 있는 그 A의 부분 문자열의 마지막 문자를 보고 그 문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한 칸을 건너뛸지, 두 칸을 건너뛸지, 5칸을 건너뛸지를 미리 테이블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테이블에 따라서 건너뛰면 되는 거죠. 뭐 방금 전에 예제 같은 경우에는 요 I의 경우에는 3칸 건너뛰어라.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걸 다 적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T일 경우에는 4칸 건너뛰고 I일 경우에는 3칸, G일 경우에는 2칸, E일 경우에는 1칸. 근데 만약에 R일 경우에는 어떻죠? 만약에 여기 딱 왔는데 여기가 R이에요. R. 이렇게. 근데 여기에 R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랑 이렇게 매치를 해봤는데 근데 이미 여기가 이만큼이 얘랑 같거나 혹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 R이 앞에 또 안 나왔으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그 아무것도 매치가 안 될 때랑 마찬가지로 이 5칸을 건너뛰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R일 경우에는 5칸 건너뛰고 그리고 T, I, G, E, R이 아닌 그 밖에 문자가 나타났을 때는 역시 5칸을 건너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테이블 만드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겠죠.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딕셔너리 같은 거 사용해서 그죠? 여러분들 파이썬에 있는 딕셔너리나 아니면 뭐 C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오더드 맵 혹은 언오더드 맵 사용하거나 자바 쓰시는 분들은 해시맵 같은 거 사용해서 이런 테이블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딕셔너리. 그죠? 네.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그냥 뭐 일단 R이랑 기타는 O로 먼저 채워놓고 T부터 순서대로 그냥 이 사이즈가 뭐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하면 여기 M이잖아요. M이라고 하면 여기는 N-1, N-2, N-3 이렇게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죠? N-4 이렇게. 그런 식으로 채우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은 이 패턴 문자열 안에 문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느 걸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은 이 중복돼서 나온 문자 중에서 이 뒤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야 놓치지 않고 패턴 매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얘를 그냥 무시하고 건너뛰어 버리면은
얘가 매칭이 될 수 있었는데 그냥 못 찾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그 점프 위치를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레셔널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이 단어에 대한 점프 그 자료 구조의 모양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R은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길이가 8이니까 7, 6, 5, 4, 3, 2, 1 하고 마지막 거는 8, 8 이렇게 채우면 되는데, 그런데 요 A가 지금 두 개가 중복되니까 요 더 작은 값을 유지하고 더 큰 값은 지워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그냥 구현한다고 하면은 그냥 맨 L8로 채워놓고, 아니면 뭐 디폴트 딕트 같은 거 사용하시면, 디폴트 딕트 아시죠? 그 만약에 키가 없을 경우에는 기본 값이 리턴되는 그런 디폴트 딕트. 네, 디폴트 딕트 뭐 이런 거 사용하셔서 이제 요거 기타는 구현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코드 안에다가 만약에 어떤 키가 있으면 그걸로, 없으면은 뭐 리턴 뭐 이런 식으로 if else문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뭐 그 코드의 간편함을 위해서 디폴트 딕트를 사용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쭉 스캔하면서 그냥 딕셔너리에다가 R에다가 7 넣고, A에다가 6 넣고, T에다가 5 넣고, I에다 4 넣고, O에다가 3 넣고, N에다가 2 넣고, A에다 1 넣고 하면은 이걸 넣는 순간에 원래 값이 있었으니까 얘를 그냥 덮어 써버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현하면은 쉽게 구현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점프 이걸 배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점프 딕셔너리를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코드는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고요. 이 코드 먼저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 컴퓨트 점프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앞에서 봤던 요런 테이블을 만드는 이제 그런 코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구현이 간단해서 제가 굳이 코드를 넣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뭐 점프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함수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n이랑 m은 이제 a랑 p의 길이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i는 0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i는 이제 매칭할 그 위치가 되겠죠. 지금 처음에는 0이니까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거고, 여기 코드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여기까지가 뭐냐면 그냥 요거랑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코드예요. 근데 다만 약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그냥 요 문자 하나씩 뒤에서부터 이렇게 비교하다가 다른 게 나오면은 그 즉시 종료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을 한 겁니다. 뭐 굳이 이렇게 구현 안 하고 그냥 그 전체 문자가 같은지 다른지 이렇게 비교해도 뭐 복잡도 상에는 지장이 없어요. 네, 다만 요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실제 구현해보면은 그래요. 앞에서부터 비교하는 것보다 뒤에서부터 비교하는 게 뭐 왜 그런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했지만 그 비교 횟수가 조금 더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서부터 한 문자씩 비교하게끔 하는 그런 코드가 되는 거고,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원래는 이렇게 비교를 하고 일치하지 않았으면은 그 다음에 한 칸씩 이동하게끔 구현하는 게 나이브 구현 방식이었잖아요. 그죠? 나이브 매칭 방식. 근데 그게 아니고 요 점프에 있는, 그러니까 요 마지막 문자를 보고 요 문자를 기준으로 요 점프 테이블을 살펴보고 여기에 있는 이 숫자만큼 i를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면 i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겠죠. 네 칸. D는 기타에 포함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제 A 문자열이 쭉 있고요. P 문자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A, B, A, C라는 문자열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A, B, A, C랑 A, B, C, D랑은 서로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매칭은 안 됐고,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안 됐고, 그 다음에 점프를 할 건데 어떻게 점프를 할 거냐면은 D를 살펴보니까 D가 4니까 4만큼 점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점프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 있는 문자열이랑 여기 있는 문자열이랑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같아졌네요. 그죠? 맞죠? 얘를 리턴을 하는 거예요. 얘 리턴하고, 그죠? 얘 리턴하고, 근데 계속 우리는 서치를 반복합니다. 요 C를 살펴보니까 C는 여기에 4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4만큼 건너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 여기까지 오는데 딱 비교를 2번밖에 안 했어요. 그죠? 물론 여기 문자들끼리도 이제 비교를 하긴 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서도 여기 있는 부호 문자열이랑 얘랑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다르니까 리턴은 안 하고, 요 마지막 문자를 보니까 B라서 B는 2니까 2칸을 건너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너뛰는 이유는 여기에도 B가 있으니까 여기랑 매칭을 해보려고 2칸을 건너뛰라고 하는 거죠. 건너뛰고, 그 다음에 또 봤더니 얘가 매칭이 안 돼서 마지막 걸 보니까 A라서 한 칸 건너뛰라고 하죠. 그래서 한 칸 건너뛰고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그죠? 사실 KMP 알고리즘보다 훨씬 쉽지 않아요? 그죠? KMP 알고리즘은 이제 복잡도 상으로 좀 그 이론상으로 더 좋은 알고리즘이고, 이 보이어 무어 호스플 알고리즘은 좀 프랙티컬하게 사용할 때 좀 좋은 성능을 보이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요 정도이고,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그 파이어폭스나 크롬 이런 데에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그 코드를 한번 뜯어보면은 결국 이걸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 보이어 무어 호스플 알고리즘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약간의 최적화를 더해서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보이어 무어 호스플 알고리즘이었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보이어 무어 호스플 알고리즘 질문 없어요? 너무 쉬워요? 질문 없어요? 이해 잘 돼요? 네, 훌륭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보이어 무어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오늘 수업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지금 5시도 안 됐거든요? 10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어쩌지? 뭐, 딴 얘기 할 거 없나? 아, 여러분들 제가 디폴트 딕트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여러분들 디폴트 뜻이 뭔가요? 제가 이 얘기 누군가한테 했던 것 같긴 한데, 디폴트 뜻 뭐예요? 기본값. 그죠? 여러분들도 딱 디폴트 하면 기본값 생각나죠? 제가 그 연애하던 시절에 지금 와이프가 여자친구였을 때, 그때 제가 대전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 당시 여자친구가 놀러 온 거예요. 대전으로 놀러 왔는데, 근데 저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고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연락이 왔어요. 저 연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논문 열심히 쓰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자기 놀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서 전 당연히 저녁을 같이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저녁을 같이 먹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저녁 먹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한 저녁 7시쯤인가 연락이 없길래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대전까지 놀러 온 거니까, 그죠? 그래서 문자를 했죠. 그래서 지금 어디냐고, 밥 먹자고 했는데 밥을 이미 먹었대요. 저녁을 먹었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막 왔으면 같이 먹지 왜 따로 먹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뭐 먹자는 얘기가 없어서 자기는 그냥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여기까지 왔으니까 난 너랑 같이 먹는 게 디폴트지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디폴트 뜻을 몰랐던 거예요. 디폴트, 그러니까 그 문과 쪽 출신이라서 디폴트를 파산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싸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한참 싸우고,
이제 그래서 막 나중에 막 해명을 했죠. 아, 디폴트는 그냥 기본 값이란 뜻이다. 그리고 난 너랑 같이 대전에 왔으니까 너랑 같이 먹는 게 기본이란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그 여자친구의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서로서 뭐 남자친구가 뭐 이거 디폴트라고 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서 의미가 바뀐 게, 저는 그냥 대전에 왔으니까 같이 먹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자친구의 친구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거 사랑 고백한 거 아니냐고, 나는 너의 기본이야, 난 너밖에 몰라, 약간 이런 뜻 아니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날 저를 또 어느 날 만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저랑 만나는데 갑자기 이제 눈에 하트가 뿅뿅 해가지고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저번에 그 얘기했던 거를 의미를 알았다면서 막 자기가 막 되게 감동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다고 했어요, 그냥. 네. 나중엔 해명을 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네, 여러분들도 사랑 고백을 디폴트로 하세요. 네. 시간 잘 때웠다. 네. 재밌죠? 네. 네, 이제 보이어무 알고리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딱 슬라이드 세 개밖에 없어요. 네. 얘기를 해봅시다. 보이어무, 잠깐만. 이거 우리 녹화하고 있죠? 저것도 잘라야겠네. 네. 어떻게 자르지? 네, 아무튼. 보이어무 알고리즘. 그러니까 보이어무 호스플 알고리즘은 뭐라고 했었냐면은, 앞에서 배드 캐릭터 룰. 그러니까 지금 딱 여기, 왜 배드 캐릭터 룰이라고 했었냐면은, 여기가 이제 매치가 안 됐을 때, 그때 어디로 점프를 해야 되는가? 그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배드 캐릭터 룰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보이어무 알고리즘은 이 배드 캐릭터 룰에다가 더해서 이제 굿 서픽스 룰이라는 것을 추가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사용이 돼요. 근데 그 동작 방식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미묘하게 다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 먼저 하면은, 이 두 개의 룰을 가지고 몇 칸을 점프할 수 있는지를 세봐요. 몇 칸을 점프할 수 있는지 세본 다음에 둘 중에 더 많이 점프할 수 있는 거를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예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A라는 스트링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점점점점 하고 A, I, N, E, R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어무어도 그렇고 보이어무어 호스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뒤에서부터 이렇게 캐릭터를 한 칸씩 비교해가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P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N 일치하고, 여기도 보니까 I가 일치하고, 여기가 지금 틀린 거예요. A가 틀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배드 캐릭터 룰은 어떻게 점프를 계획을 하냐면은, 이 A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봤던 그 점프 테이블 있잖아요. 이 점프 테이블, 이걸 똑같이 만들어서 A 같은 경우에는 A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그죠? 여기에 맞게 이 P를 이렇게 옮겨 놓는 방식으로 점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틀렸으니까 여기가 틀렸으니까 얘를 여기까지 당겨 오면은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매치가 될 확률이 0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여기까지 당겨오는 이런 방식입니다. 굿 서픽스 룰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 뒤에 매치가 된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매치가 된 애가 요 패턴 안에서 동일하게 존재하면, 그죠? 동일하게 존재하면은 얘가 매치되기 전까지는 매치가 안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안전하게 거기까지 밀어볼 수가 있어요. 맞죠? 여기까지 이렇게 점프를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점프를 하는 방법 하나랑, 요 틀린 걸 기준으로 점프하는 방법, 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죠?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점프를 시켜보는 게 보이어무어 알고리즘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받아들여지시죠? 네. 또 예제 하나를 더 준비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AALER 이렇게 있고 여기에 레셔널이라는 단어를 이제 탐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뒤에 있는 두 개의 문자는 일치하고 세 번째 문자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 미리 그 테이블을 살펴보니까 여기에는 A가 중복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더 가까운 애가 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배드 캐릭터 룰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여기에서 그 점프 테이블에 의해서 A가 여기 존재하니까 땡겨 오려고 했는데 오히려 뒤로 뒤로 밀려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사실 문제는 아니에요. 어차피 얘가 앞으로 가면은 그 굿서픽스 룰에 의해서 어차피 뒤로 밀려나니까 둘 중에 더 나은 걸 선택하면 되니까 어쨌든 뭐 앞으로 오는 경우는 절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얘만 봤을 때는 얘가 오히려 앞으로 가게 되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AL이라는 패턴이 여기 앞에 여기 말고는 전혀 없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호스풀 알고리즘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냥 안전하게 그걸 아예 건너뛰고 뒤로 밀어도 되죠. 어디까지 밀을 수 있냐면은 요 패턴이 시작되는 요 부분 여기까지 이 패턴을 쭉 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얘가 안 나타난다는 걸 아니까. 그죠? 요런 방식으로 두 가지 룰에 의해서 몇 칸을 점프할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중에 더 그 이득이 되는 이 경우에는 이제 굿서픽스 룰이 되겠죠. 요거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요거를 가능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앞에서 봤던 이 점프 테이블 있잖아요. 이 점프 테이블을 만들어 줘야겠죠, 일단.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더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이 굿서픽스 룰을 위한 테이블도 만들어야 돼요. 뒤에 한 칸이 매치가 됐을 경우에 몇 칸 뜰 건지, 두 칸이 매치가 됐을 경우에 몇 칸을 뜰 건지, 세 칸을 매치했을 경우에 몇 칸을 뜰 건지를 또 테이블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코드를 사용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가 요 테이블 만드는 게 조금 복잡해요. 이게 만약 궁금하시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시면은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좀 이해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쉽지가 않은 약간의 아이디어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그 코드까지는 안 보여드리고 그냥 요런 아이디어다 정도로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이어-무어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보이어-무어 알고리즘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보이어-무어 호스풀 알고리즘이 보이어-무어 알고리즘에 비해서 막 엄청 열등하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호스풀 알고리즘은 그 굿서픽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 배드 캐릭터 룰만 사용하지만 근데 내재적으로 이 굿서픽스 룰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동작 방식을 그 두 알고리즘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얼추 비슷하게 점프를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구현할 때는 보이어-무어 호스풀 알고리즘이 훨씬 간단하고 대부분 뭐 많은 경우에 성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나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잡도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뭐 안타깝게도 최악의 경우에는 여전히 5의 m 곱하기 n, 그러니까 나이브 알고리즘이랑 동일하게 동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운 나쁘면은 계속 한 칸씩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한 칸 이동할 때마다 그 패턴의 길이만큼 계속 비교를 하게 되겠죠. 운 나쁘면. 그렇기 때문에 5의 m 곱하기 n만큼 연산을 하게 되고 근데 최선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KMP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좋은 경우라도 어쨌든 캐릭터 하나씩 다 비교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이 보이어-무어 알고리즘, 보이어-무어 호스풀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둘 다 그 패턴 길이만큼 뚝뚝 건너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맨 끝에 있는 애가 매치가 안 되면은 그냥 5, 1만에 건너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의 n 나누기 n만큼으로 그 복잡도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그 웹페이지나 이런 상황에서 웹페이지에서 단어를 찾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은 실제로 그 세타의 뭐 n 나누기 m 정도에 준하는 성능이 나와요.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뭐 최악의 경우는 그런 거죠. 뭐 우리가 뭐 패턴을 AAA를 찾는데 근데 문자가 전부 다 A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니다 이러면은 건너뛰게 아닌가? 맞네요. 이러면은 계속 한 칸씩 한 칸씩 이동하면서 찾게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시간 복잡도가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동작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KMP 알고리즘보다도 빠르게 동작한다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문자열 매칭 관련된 뭐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는 그때는 이 뭐 보이어모 알고리즘이나 보이어모 호스플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은 통과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최악의 경우에는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론과 실제에 약간 차이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너무 빨리 끝났는데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뭐 썰 들을래요? 뭐 썰 풀 게 있나?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네 오늘은 뭐 KMP 알고리즘에 이어서 해서 그런가 조금 더 쉬운 느낌이었던 것 같고 요 정도로 뭐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